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시퀀스 6광 외등 제어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시퀀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좀 알겠다 하는 것까지 아직 나가질 않았을 겁니다. 그냥 오늘부터는 이제 외등 제어, 오늘은 전등 부분을 가지고 또다시 한번 기초적인 부분을 해볼 거고, 그 다음 조금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아가야 동력으로 갑니다. 동력으로 가면 접점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칠판으로 잘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워밍업 정도까지 시퀀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전기 실무 쪽에서 상식 부분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등 제어예요. 외등 제어가 다 알지.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나 모르는 분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외등 건물에 가면 외등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데는 보안등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데는 가로등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냥 명칭을 마구마구 써요. 그런데 건물에서는 건물 안에 있는 내등이라고는 안 하죠. 그냥 건물 안에 있는 조명, 그 다음 건물 밖에 있는 조명을 외등, 밖에 외자를 써가지고 외등이라고 그럽니다. 외등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표현이고, 그 다음 보안등이라고 하잖아요. 보안. 누구를 지켜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을 우리가 가로등이라고 보다는 보안등, 가로등은 대로에 쭉 대로변에 있는 거, 이런 부분을 가로등, 이렇게 구분을 좀 하려고 하면 또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등을 제어한다면 여기도 스위치가 있지만 이렇게 직접 스위치로 직접 조작하는 방법이 있죠. 스위치로. 그러면 여기 스위치로 직접 조작하는 법.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외등이, 자, 외등 100W, 100W가 20개가 있습니다. 20개. 요즘은 LED 등을 거의 다 쓰잖아요. 예전에는 수은등, 메탈등, 나트륨 등 이렇게 많이 썼지만, 지금은 외등, 가로등도 전부 LED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LED 예전에 있던 메탈 등이니 이런 부분을 이제 논하지 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니까 이제 회로를 하나 그려보죠. 외등이면은 차단기에서 이렇게 투가닥 붙여서 쓰면 전력은 P는 P1 곱하기 20개 하면 100W가 20개 아닙니까? 20개. 이러면 이거는 2kg. 2000W니까 2kW잖아요. 2kW. 자, 이렇게 했을 때 차단기 용량은 220V에다가 얼마냐? P는 VI. 코사인 이렇게 해서 킬로와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조명에서는 이 역류를 1로 보죠. 1로.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 I는 V분의 P, 그래서 2000W에다가 220V 전격을 220V 이렇게 하면 9.09A 약 10A 되겠죠. 10A 똑같은 거 10A 220으로 나누면 10A 하잖아요. 그러면 차단기 용량은 우리가 다 정답을 구하는 거는 2.5배, 3배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지만 10A 하기 때문에 2배에서 3배 차단기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20A 써도 되고, 외등이니까 30A 이렇게 써주죠. 30A 이렇게 20A 해도 되고 30A 해도 됩니다. 그러면 외등인 경우에는 누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ELB로 써야 돼요. 누전 차단기로 써야 됩니다. 누전 차단기. 외등은 감전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NFB를 못 쓰고 당연히 ELB를 써야 돼요.
그러면 직접 조작은 차단기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조작 부분에서 어떤 걸 합니까? 이렇게 차단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타이머를 다는데 여기다가 타이머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는 타이머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타이머를 답니다. 타이머를 다는데 기본적인 게 24시간 타이머를 달아요. 24시간 타이머 달아서 계속 맞추는 거예요. 매월마다 그냥 계절이 바뀌면 어두워지는 게 틀려지잖아. 그러면 꺼지는 것은 우리 건물에서 꺼지는 부분은 밤 12시에 켜지는 거. 켜짐. 오는 이것을 일몰 기준으로 가고, 일몰 기준. 그러면 24시간 하면은 일몰 기준이 계속 변경되잖아요. 변경. 꺼짐. 즉, 오픈은 뭐 우리가 12시간. 뭐 12시, 밤 24시. 오픈은 뭐 밤 12시. 밤 12시에 맞춘다. 그러면 12시에 맞추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여기서부터 이까지 설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켜지는 이게 밤 12시면 12시에 꺼지고 그 다음 뭐 설정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24시간.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단점이 뭡니까? 이것을 계속 변경해줘야 돼. 그럼 우리 건물 관리 하잖아요. 그 전기안전 관리자들이 이것을 지금 뭐 24시간 타이머 달린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그러면 계속 이거 딥 스위치를 이렇게 조정해주고 하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뭐 비 오는 날 같은데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그 다음 이게 조정이 안 됐으면 벌건 대낮에 막 켜지기도 하고 어두워졌는데 안 켜지기도 하고 그게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다루냐. 두 번째는 이런 타이머를 달 때는 이런 타이머 우리가 그 시중에 파는 타이머 있죠. 이 10A 정도는 버텨냅니다. 타이머 용량 보면 접점 용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얘가 지금 자체적으로 타이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이너스는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요게 여기서 스위치 역할을 해서 이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자기가 한 10A는 버텨내요. 그래서 타이머 입력 측에서 넣고 출력 측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버텨내. 그렇지만 잠시 후에 이거는 지금 가능한 부하인 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냐면 타이머를 또 다른 거야. 타이머를 달고 입력 측에 연결하고 출력 측에 연결하고 그러면 이거 365 4계절 타이머가 있습니다. 사계절 타이머도 요즘 금액이 얼마 안 해요. 뭐 3만에서 5만 정도면 사계절 타이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4시간 타이머만 보다가 사계절 타이머, 현장에 가봤는데 사계절 타이머가 딱 달려 있어요. 그러면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만져보지 않으면 당황스러워요. 그렇지만 실제는 24시간보다 너무 더 간단한 거야, 이게. 만져보면, 알면. 그래서 우리가 실물을 계속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하다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알다 보면 자기가 상식이 생겨요. 상식이 생겨서 어떤 타이머도 주면 이렇게 도면만 보면 조작이 가능하고 이게 어떤 원리구나 이렇게 겁을 안 먹고 바로바로 설치하고 자기가 특성 있는 것을 구입을 해서 달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내가 뭐 어떤 걸 변형을 할 거 아닙니까? 365 타이머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일몰 일출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몰이 어디 기준이냐면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 기준. 그러면 서울에서 동쪽 강원도에서 해가 빨리 뜨고 서쪽에서 해가 빨리 뜹니까? 강원도보단 서쪽이 늦게 뜨잖아요. 그럼 그런 시차만 조정해. 그러면 핸드폰에 보면 우리가 기상청에 보면 일출 일몰 기준이 표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울이 뭐 지금 뭐 19시 25분에
해 지는 시간이 19시 25분인데 제주는 보니까 19시 35분 10분이 늦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기준이면 제주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10분을 오차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감 보정이 돼. 가감 보정이 돼서 이 일출일몰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365일 일출일몰이 우리나라에 세팅이 딱 되어 있어서 만질 필요가 없어요. 시간만 맞춰주면 돼. 여기서는 우리가 해줄 거는 시간만 가끔 확인해서 시간 오차만 변경해 주면 돼요. 그런데 시간 오차가 몇 개월이 지나도 몇 분 오차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나 24시간 타이머를 해버렸으면은 뭐 1시간씩 막 벌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정전돼도 문제가 돼요. 24시간 타이머는 정전됐을 때는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사계절 타이머는 자체 배터리가 있어서 축전지가 있어서 정전이 돼도 시간이 째깍째깍 갑니다. 그래서 사계절 타이머를 요즘은 많이 써요. 전에는 현장에 24시간 타이머로 우리가 자동 제어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계절 타이머를 많이 하고 저도 마찬가지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24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사계절 타이머를 전부 구입해다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24시간 타이머 있는 데는 떼버리고 사계절 타이머로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러면 호라닥 뜯어버리는 거야. 뜯어버리고 입선을 다시 하면 돼요. 그 정도 이거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건 직접 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달면은 뭐가 문제냐? 한계가 있어. 한계가 이 용량이 2kg가 아니고 4kg, 5kg 막 커지잖아요. 커지게 되면 직접 달면 이 접점이 못 버텨내는 거야. 그래서 자동 제어, 마그네트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직접 달려 있지 않습니다. 거의 다 어떻게? 외등 제어, 컨트롤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부분은 외등 제어 컨트롤을 직접 그려보고 그 다음 실제 배선까지 해보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시킨스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댓글이나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하겠습니다. 아직은 아시는 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르시는 분은 아직 남바릭을 왜 저렇게 붙여요?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시킨스 6강, 7강, 30강까지 한다 했잖아요. 제가 30강까지 하다 보면 30강도 가기 전에 저보다 더 잘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고 또 실무에 계신 분들은 잡자제나 이런 거 있으면 이드라 TV 보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활력이 찾아졌다. 나도 전기기사 중에서도 좀 프로 잘하는 사람이 돼봐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런 수전 설비라든가 자동 제어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해야 기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거 시계도 하나 못 그려내. 그러면 상당히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회로를 정확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ELB 220V에다가 30A. 보통 30A를 1회로씩 써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두 가닥짜리니까 마그네트 접점은 접점은 2개만 쓰면 됩니다. 마그네트 접점은 2개만 쓰면 돼요. 3개 중에서 2개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마그네트 접점 썼으면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단자함이 있죠. 단자 플러스 이렇게 연결돼서 쭉 해서 어디로? 외등으로 딱 이어주는 거죠. 외등선으로 이어주면 가로등이 외등이 쫙쫙쫙쫙쫙 연결돼서 그냥 가잖아요. 외등을 할 때 A, B로 나눠가지고 A 건너 A로 아니면 구역을 나눠가지고 A 구역, B 구역 이렇게도 나누지만 그거는 지금 제가 회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220이니까 220 회로를 그대로 따면 이게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라고 치면
플러스 선로에 어떤 게 됩니까? 이렇게 휴즈가 여러분들은 뭐 휴즈를 쓰든 뭘 쓰든 관계없습니다. 휴즈 이렇게 플러스 선로, 그 다음 마이너스 선로를 이렇게 따서 회로를 그릴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그려줘요. 자, 그러면 회로를 그릴 거니까 여기에서 전원만 올렸다 싶으면 이 제어함에 전원이 들어왔다. 자, 이것을 RL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전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택 스위치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 스위치를 써서 수동, M, 자동, 오토, A. 그러면 수동부터 그려볼까요? 수동부터 푸시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오프, 그 다음에 MC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 유지 접점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MCA 자기 유지. 자, 여기는 PBS ON, PBS OFF. 자, 수동에서 푸시 버튼을 누르면 MC가 여자되고 MC에 의해서 외등은 켜진다. 그리고 MCA에 의해서 자동 제어된다. 자, 수동. 뭐 만약에 자동이 고장났을 때는 수동이 그대로 켜져 있어야 되죠. 에? 그런데 왜 자동 제어를 해야 되나? 아, 타이머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타이머는 함 안에 설치되잖아요. 그럼 할 때마다 뚜껑 열어가지고 뭐 만져야 되잖아요. 충전부, 우리가 충전부를 만진다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 제어는 함 안에 딱 넣은 다음에 밖에다가 푸시 버튼 스위치들만 배치하면 우리가 함 뚜껑을 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 제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인 때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접점. 자동인 때는요, 이 자동이 이렇게 해서 어떠한 접점이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자동. 이것을 지금 수동에서 만약 자동으로 옮겼어. 이걸 이렇게 자동으로 옮겼습니다. 자동으로 옮겼을 때, 이제 이거 수동을 쥐어버릴게. 자동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것만 붙으면 MC가 여자되고, 그 다음 이거 떨어지면 꺼지는 거예요. 이거 접점은 하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리죠? 예. 방금 사계절 타이머로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계절 타이머를 한번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사계절 타이머면 이렇게 뭐 표시창도 있어. 표시창도 있고 뭐 맞추는 것들이 뭐 이런 등등 있어. 그러면 사계절 타이머 입력은 220이면 220V 출력부. 그러면 입력부도 이렇게 해서 뭐 연결 이렇게 되고, 출력부도 나사 이렇게 떠서 출력부 이렇게 있잖아요. 출력부에 뭘 연결하냐면 여기에다가 요 위치 맞출까요? 그러면 RY를 연결합니다. RY를 이렇게 릴레이 220V 릴레이를 연결하면, 자, 입력 부분엔 당연히 전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뭐 이것을 그대로 응용한다 그러면, 이걸 응용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어버릴까요? 그냥 이걸 이렇게 이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면 꼭 뭐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이어주면 220이 그냥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365 타이머 역할을 하면서 켜주고 꺼주고 할 거예요. 켜주고 꺼주고 합니다. 자, 타이머가 이제 타이머가 작동하면 RY가 작동해요. 그러면 이게 붙어. RY A 접점에 의해서 자동으로 외등이 켜지고, 타이머가 꺼지는 시간 돼서 꺼지면 RY가 전원이 죽어요. 그러면 RY가 떨어지고. 그래서 타이머를 여기다가 달아주는 겁니다. 일찍은 타이머를 어디에 달았습니까? 여기에다 달았잖아요. 여기다 다는 게 아니고 타이머를 이렇게 해서 자동은, 회로는 너무 간단한 거야.
자, 이것을 실제 내가 입선을 해서 어떻게 이걸 홀로당 해볼 거냐? 그 입선 해봐야죠. 오늘 입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입선을 하려고 하면 이쪽에 지금 그려야 되죠. 이쪽에 그려야 되는데 좀 좁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좀 줄여보겠습니다. 요 부분만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만 조금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만 좀 줄여서 요렇게 해서 여기서 24시간 타이머 하고 RY 이렇게 뭐 이걸 이렇게 그려도 관계없고 이렇게 붙여도 뭐 통장에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이거는 주회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 회로가 회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회로가 다 그려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주회로 마그네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MC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보조회로입니다. 그러면 남바링을 붙여가야 되는데 남바링을 다시 붙일게요. 이 회로 남바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요게 이렇게 접속됐다는 거 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부분도 와 있잖아요. 요 부분도 와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회로 남바로 치면은 회로 남바로 할 수 있어요. 회로 남바로 해줄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연결이니까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1번 남바로 적어주고 이 밑에 부분을 2번 2번을 일단 크게 주는 겁니다. 본인이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제가 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1번, 2번을 주고 그 다음 여기에 이 부분을 3번 그 다음 내려와서 요 부분을 4번 회로 이 부분을 5번 회로 그러니까 그 다음 요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 6번 회로. 자, 여기에서는 회로가 6번 회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출력이에요. 이건 출력 회로야. 출력이라서 별도예요. 별도. 이거는 입력이 되는 거고 이건 타이머 T가 되는 거고 365 타이머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이 도면에 그려지는 자기가 도면에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도면에 그려진 것을 실제 배선도 하면은 함을 만들 거 아닙니까? 함을 만들게 되면 함이 이렇게 외부 함이 딱 뚜껑이 함뚜껑 뭐 이렇게 문 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RL 전원 표시등 RL 이걸 전원 표시등 그 다음에 여기에 점등 운전 GL 이걸 운전이라고 할까요? GL 그 다음에 선택 스위치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선택 스위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선택 스위치는 접점이 1, 2, 3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접점을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M 오토. 자, 뭐 이걸 하나 이렇게 붙여볼까요? 그 다음 푸시 버튼이 여기 있어요. 푸시 버튼 ON, OFF. 자, 여기서는 단자들이 다 2개씩입니다. 2개씩이니까 단자 표시를 이렇게 실제 배선도를 그리지 말고 이렇게 우리 기사는 단자 표시만 해서 위치를 찾으면 돼요. 그 다음 마그네트 여기에 이제 이게 내부잖아요. 내부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차단기가 있고 마그네트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마그네트가. 자, 마그네트가 있으면 마그네트 내부 접점은 이게 주접점이 되고 보조 접점이 A, B가 하나짜리 여기가 2개짜리가 있고 보조 접점이 하나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점을 하나짜리만 썼다. 그러면 이게 A 접점이 되고 이게 B 접점이 됩니다. 마그네트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마그네트 코일에도 코일을 뭐 마그네트 코일이 요쪽에 있는데 헷갈리니까 여기에다가 코일을 여기다가 하나 이쪽에 하나 접점을 붙여 보겠습니다. 마그네트 코일 접점을 여기에 전선 하나 붙이고 여기에 하나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릴레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릴레이가 이렇게 하나 붙으면 네모난 릴레이가 하나 붙겠죠. 그러면 릴레이 단자가 있습니다. 릴레이 단자가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릴레이 단자 번호는 이렇게 1, 2, 3, 4, 5, 6, 7, 8로 똑같이 갑니다. 위치가 똑같이 8핀 릴레이를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또 이렇게 단자가 안 생긴 것도 있습니다. 다르게 생긴 것도 있지만 이 기본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타이머, 24시간 타이머가 있습니다. 타이머는 어디에? 여기에 그냥 붙일 거다. 타이머를 붙일 거다. 그러면 타이머 입력은 여기에 타이머 플러스 뭐 여기 뭐 마이너스, 여기에 출력에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려진 거는 지금 다 그려졌습니다. 다 그려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요 릴레이나 타이머는 내부 회로도를 알아야 돼요. 내부 회로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그리면 1, 2, 3, 4, 5, 6, 7, 8 했을 때 항상 2번하고 7번은 220V입니다. 그리고 134 이렇게 134인 경우에 오늘은 이렇게까지 안 그리고 그냥 요거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전원이 들어가면 3번으로 붙고 지금 현재는 4번 이 위치 이렇게 이게 B접점이 되고 이게 B접점이 되고 이게 A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릴레이 보면 이 A접점 B접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아는 거지. 그러면은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이제 이 회로를 그려 가야 되는데, 내부 회로도가 있는 게 릴레이가 내부 회로도가 있는 게 뭐냐면 릴레이 2번, 7번은 보니까 220이야. 그러면 이 접점은 2번하고 7번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A접점은 보니까 여기서 1번, 여기 1번, 여기에 1번하고 3번이 전원이 들어가면 탁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릴레이에 요거는 1하고 3번이 내부 회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릴레이에 1, 3번이 내부 회로도 이 표시를 해서 그려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남바링을 했기 때문에 기사는 남바링하고 남바링을 한 것을 여기다가 표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실제 배선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요것만 하면 어떻게 원리가 그려졌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남바링 한 것을 해볼게요. 자,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RL, 여기서 RL 하니까 뭐예요? 여기에 1번 회로하고 2번 회로가 있습니다. 1번하고 여기에 2번 회로. GL이라는 걸 있었는데 GL이 안 그려졌잖아요. GL이 운전 표시등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그리면 됩니다. 여기에 운전 표시등은 GL 이렇게. 그러면 GL은 몇 번입니까? 5번하고 2번이 되는 거야. 5번하고 2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 3, 6이 되는 겁니다. 1번, 3번, 6번.
푸시 버튼 ON 3번, 4번. 여기는 3번, 4번. 오프는 4번, 5번. 여기서 4번, 5번. 자, 여기는 남바링이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네. 1차 측은 뭐 그냥 넘어오는 거고, 2차 측. 여기 휴즈, 이것을 뭐 NFB로 이렇게 표시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1번하고 2번이 됩니다. 요거는 1번하고 2번. 자, 마그네트 주접점은 요 접점은 하나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여기 단자대가 있어요. 단자대가 단자대 두 개만 있다면 단자대로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에서 외등이 있으면 여기서 외등으로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되어서 갈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A접점, 마그네트 A접점은 3번하고 4번입니다. A접점은 3번하고 4번, 여기가 3번하고 밑에가 4번이에요. B접점은 없고, 그 다음 마그네트 코일이 여기 보니까 5번하고 2번이에요. 5번하고 2번. 마그네트 코일은 보니까 여기가 5번하고 2번입니다. 이게 2번하고 5번이라고 써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2번하고 5번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 릴레이. 자, 릴레이 2번, 7번에는 그냥 출력이 올 거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일단 여기를 먼저 해볼까요? 여기는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된다면, 여기를 한번 연결해보면 이대로 가겠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연결해주면 되고, 이건 마이너스 부분이니까 만약 마이너스를 또 색깔로 한다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연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가 2번으로 가고 7번으로 가죠. 그러면 이거는 2번으로 가면 요렇게 해서 쭉 와서 2번으로 가고, 그 다음 마이너스는 7번으로 가는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7번으로 가고.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번하고 3번, 릴레이 1번에는 6번입니다. 릴레이 1번에는 요게 6번 회로예요. 6번 회로. 그 다음에 릴레이 3번에는 5번 회로가 됩니다. 5번 회로. 자, 이렇게 해서 다 그려진 거예요. 이게 다 그려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실제 배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 해보겠습니다. 2번부터 여기에 공통선 2번이 우리가 혼봉선이다. 공통선, 즉 마이너스선 전체를 그냥 2번을 마이너스선. 자, 이 현장에서 하면 여기에 다시 3개를 띄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2번이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만약 이게 판넬 안에서 내가 작업한다면 이게 2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나사 조립해서 쫙 와서 2번. 다시 이쪽이 2번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따서 이렇게 2번. 이렇게 뭐 해주는 거지. 그 다음 또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2번. 여기 2번 있죠. 여기 2번은 어디서 따면 됩니까? 여기서 따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물려주면 2번. 2번이 다 물려졌어요. 자, 이제 1번부터는 빨간 선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선은 이렇게 파란 선으로 했다 하면 1번 선은 지금부터는 이건 빨간 선으로 갈게요. 그럼 1번 선은 어디서 여기서 1번 선을 물리려면 세 개가 물려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따는 거예요. 여기서 따서 1번 선, 여기 1번 있잖아요. 여기 1번.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따서 여기로 1번. 이렇게 물려주고.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지금 1번이, 뭐 다른데 1번 있나요? 1번이 없네요. 그 다음 3번. 3번은 어떻게 물려주냐? 여기서 3번 이렇게 오고. 또 여기에 또 3번이 있어요. 여기에 3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번이 있으면 여기서 출발해줘야 돼.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출발해도 됩니다.
요렇게 3번에서 요렇게 가서 3번 이렇게 물려주고 4번 그 다음 4번 물리는 거예요. 4번은 여기 요렇게만 4번이 물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4번이 여기도 있네요.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 여기서 따서 쭉 와서 여기에 4번을 물려주는 거예요. 4번 5번이 있어. 5번 여기가 5번 있네요. 또 여기도 5번 있고 여기도 5번 있고 자, 5번 여기 있죠. 여기 푸시버튼 오프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5번선이 오프선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5번이 보니까 여기서 쭉 가서 어디에? GL에 하나 5번이 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여기도 5번이 있네. 여기도 5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엉망진창으로 그리는 것 같지만 이제 따라와 보면 됩니다. 5번. 이렇게 와서 5번. 여러분들이 물릴 때는 선을 이쁘게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또 여기에 5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연결해서 이렇게 와서 이거 모르겠다. 5번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5번이 끝났어요. 그럼 6번. 자, 6번은 보니까 뭡니까? 요것만이잖아요. 요것뿐이잖아요. 요것뿐. 그러니까 A하고 요 1번만 가는 거야. A하고. 6번은 요렇게 해서 쭉 간다 하면은 요렇게 6번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 했어요. 그리기는 엉망진창으로 그려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배선하면 이렇게 이쁘게 하고 케이블 타이로 정리하고 그 다음 숨기는 배선 배선 덕트인가 뭘로 몰딩처럼 작은 덕트 안에 다 넣어서 정리를 싹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쁘게 되는 겁니다. 이쁘게. 그래서 이렇게 남바링을 해서 이렇게 이을 줄 아느냐. 남바링만 하면 지금 여러분 이으면 되잖아요. 같은 남바끼리 이으면 돼. 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배선할 때는 남바링을 해서 배선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실제 만약 내가 배선한다 하면 이렇게 남바링으로 하진 않습니다. 실제 배선, 우리가 종이에 그릴 때는 넘버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종이에 그릴 때는 내가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 배선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자, 이것이 RL, GL, 그 다음 ON, OFF. 자, 하나만 쭉쭉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를 그린다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RL로 간다. RL 이렇게 단자가 2개씩 나오고 여기는 3개 나오잖아요. 2개. 여기서 그럼 마이너스에서 RL로 간다. 이렇게 해서 그어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RL로 간다. RL에서 MC로 간다. 그러면 아까 여기 MC가 여기 있었죠? 그러면 RL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붙여도 관계없지. MC로 간다. MC에서 GL로 간다.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또 갈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건 잘 그려야 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GL로 간다. 여기 다 됐어요. 여기 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24시간 타이머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GL에서 1이 간다. 그러면 여기 GL에서 여기서 따서 갈 수 있죠. 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게 다 끝났고, 그 다음 여기에서 RL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RL로 간다. 그러면 또 RL에서 어떻게 갑니까?
RL에서 뭐 위에 단자를 하고 여기 이것을 요것을 자동 수동이라고 그러면 자 이렇게 이까지 이렇게 간다. 그 다음 여기서 수동에서 푸시 버튼으로 간다. 이렇게 수동 요쪽을 수동으로 놓고 이걸 수동에서 푸시 버튼 ON으로 간다. 그러면 수동에서 푸시 버튼 ON으로 간다. 그리고 푸시 버튼에서 MCA로 간다. 푸시 버튼에서 쭉 가서 이렇게 MCA로 간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푸시 버튼 그 다음 접점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B로 간다. 그 다음 푸시 버튼 이 접점이죠. 이 접점 이건 같이 연결된 거고 요 접점에서 ON으로 간다. 그 다음 여기에서 MCA로 간다. 그럼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여기로 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MC로 간다. 오프에서 MC로 간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1이 간다. 여기서 1이 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남바링을 이미 할 줄 알면 이거는 그냥 쉬운 죽 먹기죠. 내가 남바링을 해서 여기에 회로 남바를 쓸 줄 알면 이것이 기본이고, 그러면 이제 실제 도면에 그릴 때 있잖아요. 실제 도면에 그릴 때 이것은 실제 배선 기구를 붙여서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헷갈리질 안 하는 거예요. 1번부터 하면서 남바링 찍고 여기다 남바 찍어주고 여기다 남바 찍어주고 다 해요. 여기다 남바 다 찍어줘. 이 회로 남바를 여기다가 이제 튜브로 터미널 하면 이렇게 배선 회로가 뭐 2번이면 2번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접속점 있으면 이 튜브로 이거 다 찍어주면서도 합니다. 하는데 실제 배선할 때는 한 가닥 튜브 찍고 1번 찍어주고 1번 찍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도면에 기사가 시험 볼 때 도면에 할 때는 여기서 1이 간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로 남을 쫙 한 다음 쓴 다음 회로대로 1번이면 1번만 짝짝짝짝짝짝 벽안도 따라서 그려줘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배선도 하는 거하고 회로 남바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그릴 줄 알죠. 그 다음 회로 남바 붙일 줄 알죠. 그 다음 실제 배선 할 줄 알죠. 그러면 시퀀스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그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나면 이거 찾을 줄 알죠. 자, 이게 시퀀스 6강에서 지금 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 2번만 하면 이렇게 쉬운 거였냐? 아니, 난 강의 안 받으란다. 된 거예요. 그럼 강의 끝. 내가 이 정도 와서 끝났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Y 델타 기동 가고, 그 다음에 그거에 기술이 붙잖아요. EOCR 기술이 붙어가. 그 다음에 급배수 가. 그럼 또 그거에 또 기술이 붙어가고, 여러 가지 또 해당되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퀀스 하면은 도면만 그리는 게 아니고 그거에 관련된 업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라 TV를 많이 보면서 실무 현장에 대한 것도 그림도 영상도 보여주겠지만, 기사의 꽃은 우리가 전기 기사의 꽃은 뭐 수전 설비 시퀀스지만, 기사의 실력은 뭐냐? 이론이다, 이론. 기사의 실력은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이론을 모르고 말만 하는 그건 기사가 아니다. 내가 전기기사 1급을 땄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모르지만 지금부터 이론 정립을 해가는데 네이버 보고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설명을 들어봐야 됩니다. 자, 이드라 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